안녕하세요 친구들, 통합교육반 교사 김윤실입니다. 오늘은 한글 프로그램 기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무엇을 배웠었지요? 맞아요. 이메일 보내기 심화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사진을 보내줬죠. 자, 모두 엄청 잘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냐면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글 프로그램의 기본 메뉴를 익히고 한글 문서를 저장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의 활동 소개입니다. 오늘은 3가지 활동을 배울 건데요. 첫 번째, 한글 프로그램을 언제 사용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한글 프로그램의 기본 메뉴를 익혀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1, 한글 프로그램 사용이에요. 한글 프로그램은 과연 언제 사용할까요? 자, 문서 작성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제를 제출할 때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학습지 제작할 때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돼요. 노트에 직접 글로 써서 과제를 낼 수도 있지만 한글 문서를 이용하면 보다 깔끔하게 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활동 2, 한글 프로그램의 기초입니다. 한글 프로그램의 기본 메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한글 문서를 열 거예요. 자, 한글은 이제 버전이 계속 달라지는데 우리는 한글 2010 버전을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 집에 2010 버전이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비슷하니까 한글을 한번 열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보면은 한글이 있을 거예요. 보통 한글은 파란색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2018 버전과 2010 버전이 있는데 2010 버전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제 메뉴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위에부터 보면 맨 위에는 제목 표시줄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빈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친구들이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된 이름이 뜰 거예요. 두 번째 탭은 메뉴 표시줄이에요. 여기를 보면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하게 파일을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편집. 글씨를 이제 변경하거나 다양하게 편집할 때 쓸 수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세 번째는 보기. 이 화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메뉴겠죠. 세 번째는 입력. 이게 어떤 것을 넣을 때 쓰는 탭이에요. 우리는 입력 탭을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 옆에는 서식. 서식은 글씨를 모양이나 크기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쪽. 쪽에는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매기기 등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보안이에요. 이거는 이제 문서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도구예요. 자, 우리가 자주 사용할 거는 파일, 편집, 입력, 서식, 쪽. 이 정도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한글 문서 저장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한글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는 2가지만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아까 봤던 메뉴 탭의 첫 번째에 있었던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저장을 할 수 있고 또 그 밑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디스크 모양이 있어요. 이 네모난 초록색을 누르면 저장하기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글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우리 저장을 먼저 해볼 거예요. 한글을 열어서 아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저장 위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저장은 어디다 할 거냐면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문서에 들어가서 할 거예요. 문서에서 우리 새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ITQ라는 폴더가 없기 때문에 ITQ라고 해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눌렀어요. 세 번째에 있는 새 폴더 만들기 눌러서 ITQ 해서 확인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ITQ로 들어오게 돼요. 자, 다시 뒤로 가볼게요.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문서 들어가서 ITQ가 이렇게 나오지요. 선생님 방금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새 폴더 만들기를 눌렀더니 이렇게 새로운 폴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ITQ를 눌러볼게요. 따닥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파일 이름을 바꿀 건데 파일 이름은 오늘의 날짜와 자신의 이름으로 써볼게요. 오늘의 날짜 2020-0420 그리고 빼기 표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누를 겁니다. 김윤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 하면은 이렇게 제목이 바뀌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야지 저장이 잘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계속 빈 문서로 나오면 저장이 잘 되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아까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잖아요. 글을 써볼게요. 글을 써봅시다.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 저장을 할 건데 이미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저장을 할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이 초록 색깔 네모 저장하기라고 나오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기 하면은 아무 표시가 없지만 이게 저장이 된 거예요. 우리 그럼 제대로 저장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저장한 부분을 찾아가야 돼요. 아까 내 컴퓨터, 내 PC와 내 컴퓨터는 같은 말이죠.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문서에 들어가서 ITQ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저장한 화면이 나오네요. 방금 했던 글을 써봅시다 라고 해서 저장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글 문서 저장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한글 문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할 거예요. 글을 아예 안 쓰면 저장이 안 되니까 선생님처럼 간단하게 한 줄 정도 글을 쓴 후에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장한 문서를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제 메일 보내는 건 잘 할 수 있지요? 지난번에 보냈던 것처럼 사진 대신에 한글 문서를 클릭해서 넣으면은 이제 같이 보낼 수 있어요. 선생님 메일 주소는 sil2014@naver.com이에요.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숙제?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ITQ 한글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안내해 줄 거예요. 점수는 몇 점인지,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